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7일 오전 11시 55분입니다.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 9월 4일 당시 최승혜 동양대 총장은 조국 부부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조국 부부를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은 사실관계 확인차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 내용이 이것은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일종의 위증을 해달라, 거짓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국 부부 역시 그 앞에 전화를 해가지고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최 전 총장에게 전화로 요청했고, 최 전 총장은 이를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최 전 총장이 그 뒤에 교육부 감사를 받고 총장직에서 물러났어요. 그런데 이번 정경심 재판에서 결국 최 전 총장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됨으로써 새삼 최승혜 총장의 용기에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정경심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위증을 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한 뒤에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증언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최 전 총장은 김 의원 유 이사장으로부터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유 이사장이 나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로 써야 되니까 웬만하면은 위임했다고 이야기해달라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김 의원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면서 김 의원이 웬만하면은 정경심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위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도 증언을 했다. 고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고 최승혜 씨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계에서는 최 전 총장에게 일종의 위증을 요구한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오늘 보도입니다. 강요미수는 조금 생소한 죄명인데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씨의 비위를 캐려고 감옥에 있는 이철 VIK 대표에게 제보를 하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미수에 그쳤다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적용된 혐의입니다. 이 혐의로 이 전 기자는 지금 5개월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정경심 씨에게 징역 4년 법정 구속을 한 1심 재판부는 이 판결문을 통해서 이러한 증인 압박과 다른 위증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서 임정엽 재판장은 최승혜 총장 등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그러니까 최승혜 총장이 진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왜곡해가지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피고인 정경심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조국 수사팀은 재판부가 증인들의 위증을 인정함에 따라 허위 증언 관련 수사를 따박따박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위증뿐 아니라 위증을 사실상 교사한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 역시 사법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최승혜 전 총장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교사 혐의는 성립될 수가 없고 강요미수 혐의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법조계 관계자는 최 전 총장은 김 의원과 유 이사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뒤 교육부 감사를 받고 총장직에서 해임되는 등 구체적 피해를 실제로 입었다. 그런데 채널A 기자에게 협박 취재를 당했다는 이철 씨의 경우 피해가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채널A 기자는 구속됐다. 이에 비하면 최 전 총장은 회유 전화를 받고 압박을 받았던 부분의 피해가 현실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정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사법방해 혐의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두관 의원의 요사에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냐?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대한 일종의 반격 차원이냐, 예방 차원이냐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합니다. 김 의원은 정시 유죄 판결 이틀 뒤인 25일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26일에도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중진 이석현 의원 등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역풍을 우려해가지고 윤 총장 탄핵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좋은 선택이 아니다. 라고 침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걸 뭐랍니까?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앞장서서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와 바로 최승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경심이 요구하는 대로 말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는 내용이 딱 겹칩니다. 딱 겹쳐요. 그런데 우선 김두관 씨가 말하는 이 탄핵의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일 경우에는 국회가 3분의 2 의결로 해야 되지만 보통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석수로는 충분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 소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핵 소추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건 헌법 사안인데 아무리 5년제 대통령 단임이라도 국회의 3분의 2가 작당만 하면은 대통령을 그냥 직무 정지시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 해로도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건 대통령 중심제는 불안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할 때까지는 직무를 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죄 추정 원칙과도 합치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총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결정을 하는데 상당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직무 정지 상태가 계속되어 가지고 내년 7월까지 가버리면은 내년 7월이 2년 임기제가 끝나는 시기니까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윤 총장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 주장을 지금 김두관 씨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 역풍은 뭐냐? 역풍은 야당의 반발, 언론의 반발, 여론의 반발이죠. 그 결과로서 내년 선거, 특히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2022년 대선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 이게 저들이 생각하는 역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하는 아주 강경한 친문 세력을 대표하는 자리에 김두관 의원이 있는데 이 김두관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은 최소한 강요 미수 혐의로는 수사를 할 수 있다. 아니,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조계의 의견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사를 뒤흔들 만한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최승혜 총장에게 압박형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고 하면은, 더구나 그 사람이 공인이라면 공인에 걸맞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수사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추미애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해야 되고, 김두관, 유시민 두 사람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 수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